자, 세위캠이 금일 수요 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들 성일 하이텍이 생각나는 공모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일단 전반적인 공모 현황부터 살펴보면 공모가는 최종 35,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원래 공모가 희망 밴드 범위가 25,000원에서 3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공모가 상단을 뛰어넘는 35,000원 수준으로 확정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모주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모 규모는 400억이 좀 안 됩니다. 발행 주식수랑 공모가랑 곱해서 산출한 시가총액은 1,600억 정도. 소형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약일은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진행을 하고 8월 4일날 상장을 하며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자, 왜 세비캠이 성일 하이텍이 생각나는 공모주냐? 일단 기업 기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폐전지, 폐산 재활용 비즈니스를 영위를 합니다. 자, 폐전지라고 한다면 폐배터리 바로 떠오르시죠? 자, 근데 성일 하이텍이 하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성일 하이텍은 다 쓴 배터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율이 100%가 안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불량품이 나오죠. 근데 이 불량품에 들어가 있는 주요 핵심 소재들, 양극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폐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폐산을 회수해서 정제,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2019년에는 155억 원의 매출액을 거뒀는데 2021년에는 333억 원,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성장률은 더 크고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100억이 조금 넘는데 영업이익은 3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34억 원의 수준을 4분기까지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130억이 조금 넘죠,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은 1,600억입니다. 영업이익에 10배 남짓 거래되는 그러한 업체다.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비캠 큰 틀에서는 폐전지 재활용, 즉 ESG 환경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인데, 자, 과연 청약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성일 하이텍과 비교한 또 매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결과적으로 청약한다면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의 주요 사업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주요 사업부는 폐전지 재활용, 이 부문 매출 비중이 2019년에는 32%였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 사이즈를 보시면요, 2019년엔 연간 기준으로 50억 원이 조금 안 됐는데 올해 1분기에는 2019년 기록한 이 연간 수준의 매출액을 이미 폐전지 재활용 분야에서 거두고 있어요. 자, 같은 기간 폐산 재활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이죠. 이 부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딱 100억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전지 재활용 때문에 전체 매출액이 성장을 하면서 폐산 재활용 부문 매출액은 점차 비중이 축소되는 모습이에요. 자, 세비캠이 IR을 하면서 현재 생산 능력에서 한 3배 정도 캐파를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를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자, 앞서서 2021년 매출액이 330억 원 정도였는데 한 3배 정도 늘어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출액을 증가를 시키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IR을 하는 기업들, 당연히 이 비전은 휘황찬란하죠. 짱짱합니다. 자, 그 누구도 비전이 안 좋다, 향후의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LG화학과 손을 잡고 폐배터리 순환계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와 합작사에 공급된 물량 및 전구체 복합액 증산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캐파 3배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객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 단순히 업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요처가 확정된 상황에서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이 원래는 LG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배터리 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로 가지고 있다가 분사를 해서 현재 IPO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제 볼 필요가 없다. 자, 그게 아니라 LG화학은요, 이제는 석유화학 기업이 아니라 양극재,
즉 주요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그런 소재 기업으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자체 조달 비중을 LG화학을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50% 정도를 조달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8만 톤 수준이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근데 2026년쯤에는 26만 톤에서 28만 톤까지 확장을 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바로 세비캠이 폐전지를 재활용을 해서 이 양극재 관련 전구체를 납품할 것이다 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사업 관점에서 본다면은 탄산 리튬과 건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즉 성일하이텍이 추진하고 있는 폐배터리 이쪽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미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세비캠을 가지고 성일하이텍이 생각나는 공모주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글로벌 탑 5 안에 드는 회사고요. 세비캠은 폐전지, 폐산 재활용 업체입니다. 자,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구해보면 성일하이텍이 73%, 세비캠이 47%입니다. 성일하이텍이 성장률은 앞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성일하이텍은 20%가 조금 안 되죠. 하지만 세비캠은 33%가 조금 넘습니다. 즉 수익성 관점에서는 세비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단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유지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낸 업체입니다. 반면 성일하이텍은 2020년까지는 적자였어요. 하지만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긴축을 강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확실한 수익을 내는 수익성이 보장된 그런 기업을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세비캠이 좀 증권가에서 러브콜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신규 사업 관점에서 본다면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부분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전지 불량품에서 소재를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자, 여기에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폐패널 이 부분도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캐파 확장 이 부분도 살펴보면 성일하이텍은 2025년 4배, 세비캡은 2024년 기준 3배.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성장률 관점에서는 매출 성장률 관점에서는 세비캠이 성일하이텍보다 좀 모자르지만 수익성 관점에서 본다면은 세비캠이 다소 좀 앞선다. 자, 하지만 기업의 위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성일하이텍은 이미 글로벌 탑 5 안에 들고요. 삼성이라든지 LG 이쪽 기업과 함께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비캠은 아직 해외 법인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성일하이텍이 아무래도 이 세비캠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측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 역시 성일하이텍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비캠의 수혜측 결과입니다. 자, 아래를 먼저 보시면 돼요. 수혜측 비율은 1671대 1, 상위 12.9%예요. 여태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성일하이텍이 압도적으로 앞서죠. 이번엔 유통가능 비율입니다. 27.9%로 이 부분은 상위 33.9%입니다. 성일하이텍보다 세비캠이 이 유통가능 물량 비율에서는 다소 앞서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대출 비율은 세비캠이 92.6%, 상위 18.8%고요. 성일하이텍은 96.5%로 상위 10% 안에 들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세비캠이 37.7%, 그래서 상위 23.1%인데 이거는 성일하이텍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혜측 지표를 가지고 공모지표 종합 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성일하이텍은 85점인데 세비캠은 79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12.4%. 성일하이텍보다는 좀 낮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79점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9점을 맞은 업체들 과연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점을 맞은 업체뿐만 아니라 한 77점부터 81점까지 세비캠과 좀 유사한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받은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입니다. 딱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부터 유일 로보틱스까지 총 12개 기업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3개 기업을 제외하고 9개 기업, 75%죠.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개 기업 정도는 따상에도 성공을 했고요. 가장 최악의 성과를 거둔 기업이 쿠콘인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이 세비캠 청약을 한다면 의미 있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단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 역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침체가 되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공모를 진행한 업체들 말고 최근에 좀 공모를 진행한 업체 중에서 세비캠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기업들 조사해 보니까 G2파워부터 HPSP까지 총 4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4월 이후 상장을 진행한 업체들입니다. 그 중에서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의 기업들. 자,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4x4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90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살펴본다 하더라도 2기업이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 상승률이 73%, 종가 상승률이 94%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블 내지는 더블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비캠 청약하면 과연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균등과 비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의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셈스, 유일 로보틱스, G2파워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들은 세비캠과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그나마 좀 유사했습니다. 자, 세비캠의 균등 배정 주식수가 13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29만 건을 청약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수치를 대입하면 0.46주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42만 건, 거의 한 43만 건 정도 청약을 했네요. 이 경우에 한 0.3주 정도 받을 수 있고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건 정도 청약을 했는데 이 수치를 대입을 하면은 한 0.66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쉽지만 청약을 하면 모두 다 한 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이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KB랑 한국투자증권 두 군데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G2파워와 유일 로보틱스가 세비캠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한 0.4주에서 0.3주 정도, 자, 그 정도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계좌 동원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다 받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의 그런 확률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주에서 2주 정도 받는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엔 예상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입니다. 아이퀘스트부터 엔캠 이 5기업의 사례를 적용을 했는데 이 기업의 선정 기준은 세비캠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하고 공모 규모 역시 유사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적용을 하면은 1875대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상 청약 증거금은 9조 정도로 산출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6,500만 원으로 나옵니다. 한 주당 한 6,500만 원 정도 청약을 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성일 하이텍에 청약을 진행을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성일 하이텍의 청약 경쟁률을 한 970대 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200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성일 하이텍에 대한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 7천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비캠, 성일 하이텍에 견줄 만한 공모주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세비캠이 더 앞섰죠. 성장률이 좀 낮지만,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청약을 해서 한 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세비캠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을 상장하고 나서 퍼포먼스를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 비교 기업으로 가장 크게 여겨지고 있는 성일 하이텍이 28일 날 상장을 하는데 자, 과연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균등 같은 경우에는 추첨 한 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0.3주에서 0.4주 정도, 그 정도 받을 것 같다. 비례 한 주 같은 경우에는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천만 원 이상, 한 7천만 원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마통을 쓰시든 아니면 뭐 현금만으로 하시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수량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